어머님, 제 사상 앞에서 또 저를 죄인으로 만들 거예요? 저는 한 달째 소문 속에 살았어요. 마트 반찬 코너에서 손만 움직여도 시선이 꽂혔죠. 그날 밤 부엌 불 아래서 남편 태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나 엄마가 무서웠어. 물 묻은 손끝이 떨리는데 화보다 먼저 허무가 밀려왔어요. 그때 방문이 툭 열리더니 시어머니가 밥상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낡은 파란 메모장을 식탁 아래로 밀어 넣었습니다. 저는 그 글씨를 보는 순간 앞으로 무슨 일이 터질지 직감했어요.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5시 10분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박미정의 눈이 떠졌습니다. 38살 결혼 15년 차. 미정의 아침은 언제나 이렇게 시작됐죠. 몸이 먼저 알람을 기억하는 삶이었습니다. 미정은 이불을 조심스럽게 걷어냈습니다. 옆에서 자는 남편 태수가 깨지 않도록요. 찬 공기가 맨발을 스쳤지만 미정은 슬리퍼도 신지 않았습니다. 소리가 날까 봐요. 부엌으로 들어서자마자 손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멸치 한 줌, 다시마 한 조각. 냄비에 물을 붓고 가스레인지에 올렸죠. 국물 내는 일은 이제 의식처럼 익숙했습니다. 손이 익숙해서 더 서러웠어요. 엄마 기일. 미정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오늘은 친정 어머니 경자의 3주기였어요. 벌써 3년이 흘렀습니다. 미정은 지갑 속에서 작은 향 하나를 꺼내 확인했죠. 이거라도 못 올리면 나 평생 죄인 같을 거야. 납골당에라도 들러야 했습니다. 짧게라도 향 하나라도 피워드려야 했어요. 그게 딸로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이라고 미정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무겁게 눌렸죠. 과연 오늘 시댁일을 다 마치고 갈 수 있을까요? 거실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시어머니 손옥분이었어요. 이른한 살의 옥분은 벌써 일어나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켜두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낡은 장부가 들려 있었죠. 그 장부는 옥분이 예전에 재래시장에서 반찬 장사를 하던 시절 쓰던 수첩이었습니다. 손때가 까맣게 묻은 옥분의 인생이 배어있는 물건이었어요. 옥분은 지금도 가끔 그 수첩을 꺼내서 들여다봤습니다. 숫자를 세는 버릇이 남아 있었죠. 장사할 때 외상값 받아내던 습관이 이제는 며느리를 재는 잣대가 되어 있었습니다. 미정의 발소리가 들리자 옥분의 시선이 날카롭게 날아왔습니다. 표정이 굳어지는 게 느껴졌어요. 미정은 작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안녕히 주무셨어요? 옥분은 대답 대신 장부를 탁 덮었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죠. 오늘은 제사 준비 제대로 해. 친정 쪽은 나중에 해도 돼. 미정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오늘이 친정엄마 기일이라는 걸 알면서도 옥분은 나중에라고 말했어요. 미정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대답하고 싶지 않았지만 대답하지 않으면 더 큰 불씨가 될 게 뻔했죠. 네, 어머님. 목소리가 겨우 나왔습니다. 미정은 고개만 숙인 채 부엌으로 돌아왔어요.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습니다. 울면 안 됐어요. 울면 약해 보이니까요. 남편 태수는 벌써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41살 중소기업 과장. 태수는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면서도 미정의 눈을 피했어요. 미정이 다가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나 오늘 엄마 기일이야. 잠깐만이라도 들렀다 올게. 태수의 손이 멈췄습니다. 넥타이 매던 손이요. 그는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거실 쪽을 힐끗 쳐다봤죠. 옥분이 앉아있는 쪽이었어요. 알았어. 근데 엄마 예민하시니까 말 조심하고.
오늘 제사라서 더 신경 쓰이시나 봐. 미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내 엄마 기일이 아니라 시댁 제사가 먼저였어요. 태수에게 미정의 엄마는 늘 나중이었습니다. 15년 결혼 생활 동안 단 한 번도 달라진 적이 없었죠.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시동생 준호였어요. 35살 백수 신세를 벗어난 지 얼마 안 된 남자. 준호는 밤늦게까지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가 이제야 들어오는 모양이었습니다. 얼굴이 붉고 술 냄새가 풍겼죠. 형수, 오늘 손님 오니까 음식 모자라면 안 돼요. 준호의 말투는 공손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달랐어요. 미정을 얕잡아 보는 시선이었죠. 마치 형수는 당연히 잘해야 하는 사람이라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미정은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준호는 만족한 듯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쿵 울렸습니다. 미정은 다시 부엌으로 돌아왔습니다. 냄비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랐어요. 멸치 국물이 우러나고 있었습니다. 미정은 국자로 국물을 한번 떠서 맛을 봤습니다. 싱거웠죠. 소금을 조금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맛을 봤어요. 이번엔 괜찮았습니다. 난 여기서 늘 시험대에 올라. 미정은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15년을 살았지만 미정은 이 집에서 한 번도 편하게 숨 쉬어 본 적이 없었어요. 시어머니 눈치, 남편 눈치, 시동생 눈치, 모든 게 시험이었습니다. 국 하나, 반찬 하나, 말 한마디까지 전부 채점당하는 기분이었죠. 근데 오늘만큼은, 엄마에게만큼은 지고 싶지 않아. 미정은 지갑 속 향을 다시 한번 만졌습니다. 오늘은 꼭 납골당에 가야 했어요. 엄마 앞에 서서 향을 피우고 미안하다고, 보고 싶다고 말해야 했습니다. 그게 딸의 도리였으니까요. 엄마가 살아계실 때 제대로 효도 못한 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시댁 눈치에 친정을 소홀히 했던 날들이 가슴을 찔렀어요. 하지만 미정의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가 무사히 지나갈 수 있을까요? 제사를 마치고 시댁 식구들이 돌아가고 그 다음에야 미정은 겨우 자유로워질 수 있을 거예요. 그때까지 버텨야 했습니다. 창밖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벽 6시가 가까워지고 있었죠. 미정은 냄비 뚜껑을 열고 멸치와 다시마를 건져냈습니다. 맑은 국물만 남았어요. 이제 이 국물에 무엇을 넣느냐가 중요했습니다. 미역국, 된장국, 북엇국? 시어머니 입맛에 맞춰야 했죠. 미정은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재료들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어요. 오늘 하루도 이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오전 11시 제사상이 거의 완성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미정의 손끝은 떨렸지만 상차림만큼은 가지런했어요. 나물 5가지, 탕, 전, 과일까지. 시아버지 만수의 제사상은 언제나 이렇게 풍성해야 했습니다. 옥부는 상 앞을 서성이며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나물 위치가 맞는지, 과일 색깔이 고른지, 생선전 크기가 일정한지. 옥분의 눈은 까다로웠어요. 15년 동안 미정이 차린 제사상 중에 단 한 번도 잘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과일은 좀 더 컸어야 하는데. 옥분이 중얼거렸습니다. 미정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뭐라 해도 소용없으니까요. 준호와 그의 아내 선영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선영은 33, 결혼한 지 3년 된 새댁이었어요. 하지만 선영의 태도는 15년 차 미정보다 당당했습니다. 시어머니 앞에서도 웃으며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죠. 어머님, 상 정말 예쁘네요. 형님이 또 고생하셨어요. 말은 칭찬인데 어조가 이상했습니다. 마치 당연히 형님이 해야 하는 일이라는 뉘앙스였어요.
미정은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사는 조용히 진행됐습니다. 절을 올리고 술을 따르고 밥을 올렸죠. 미정은 그 시간 내내 친정 엄마를 떠올렸습니다. 엄마, 조금만 기다려. 이것만 끝나면 갈게. 속으로 계속 되뇌었어요. 제사가 끝나고 음식을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친척 몇 명이 더 왔고 거실은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미정은 부엌과 거실을 오가며 그릇을 나르고 물을 따르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오후 2시쯤 갑자기 옥분의 목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내 금반지 어디 갔어?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의 대화가 뚝 끊겼어요. 미정은 부엌에서 손을 멈췄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죠. 옥분이 안방에서 나왔습니다.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었어요. 손에는 빈 보석함을 들고 있었습니다. 내가 오늘 아침에 여기 넣어뒀는데 제사 끝나고 차려고 꺼내놨다고. 옥분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미정은 멍하니 옥분을 바라봤어요. 무슨 일인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어머님, 무슨 금반지요? 옥분이 미정을 쏘아봤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장롱 위에 올려뒀던 거, 제사 끝나고 손님들 오면 차려고. 근데 지금 없어. 미정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금반지? 장롱이? 미정은 오늘 아침 장롱을 연 적이 있었어요. 제사 그릇을 꺼내려고요. 하지만 금반지는 본 적도 없었습니다. 어머님 저 못 봤어요. 진짜로. 옥분의 얼굴이 더 붉어졌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미정을 가리켰어요. 이 집에 누가 있어? 오늘 아침부터 장롱 근처에 누가 있었어? 그 순간 준호가 빠르게 끼어들었습니다. 형수, 오늘 아침에 장롱 열었잖아요. 그릇 꺼낸다고. 준호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그 말이 미정에게는 칼처럼 꽂혔습니다. 선영도 옆에서 조용히 거들었어요. 어머님, 요즘 세상에 사람 믿기 정말 어렵잖아요. 그 말의 뜻을 모를 사람은 없었습니다. 미정이 의심받고 있다는 거였죠. 거실에 있던 친척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며느리들이, 아니, 제삿날에 그럴 리가. 근데 요즘 세상이. 옥분이 미정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얼굴이 바짝 다가왔어요. 도둑년, 하필 오늘 제사상 앞에서 이런 짓을 해. 미정의 목이 턱 막혔습니다. 숨이 안 쉬어졌어요.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울면 더 의심받을 것 같았으니까요. 저 진짜 아니에요. 어머님,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정은 애원하듯 옥분을 바라봤어요. 하지만 옥분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태수가 그제야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미정을 보호하는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중간에서 허둥대기만 했죠. 엄마, 일단 찾아보자. 괜히 큰 소리 내지 말고. 손님들도 있잖아. 태수는 미정이 안 했다가 아니라 조용히 하자였습니다. 미정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옥분이 미정을 향해 다시 소리쳤습니다. 넌 친정만 챙기더니 결국 집안 것도 챙기네. 그 말에 미정의 머릿속이 완전히 하얘졌습니다. 친정, 엄마, 오늘 나 못 가면. 미정은 억울함과 죄책감이 한꺼번에 눌려서 숨이 제대로 안 쉬어졌어요. 친척들이 하나둘 자리를 떴습니다.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사람들은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나갔죠. 미정은 그 자리에 서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변명하면 할수록 더 의심받을 것 같았으니까요. 저녁 6시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미정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손이 떨려서 그릇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옥부는 안방에서 계속 짐을 뒤지고 있었고
준호와 선영은 거실에서 속닥거렸죠.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딩동. 미정이 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대신 바닥에 등기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미정은 봉투를 집어들었죠. 무거웠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변호사 사무실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수신인은 손옥분 귀하였습니다. 미정은 봉투를 들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등기 왔어요. 옥분이 안방에서 나왔습니다. 봉투를 받아든 옥분의 얼굴이 굳었어요. 태수와 준호, 선영도 주변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옥분이 봉투를 뜯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안에서 두툼한 서류가 나왔습니다. 첫 장 제목이 모두의 눈에 들어왔죠. 유원장 관련 통지서. 거실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유원장? 시아버지 만수의 유원장이라는 말인가요? 옥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준호도 선영도 태수도 말없이 서류를 쳐다봤어요. 미정만 그 자리에서 멀찌감치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죠.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오늘 하루가 이렇게 끝나는 건가요? 옥분이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펼쳤습니다. 첫 줄을 읽는 순간 옥분의 입이 벌어졌어요. 이게 뭐야? 본격적 충돌. 옥분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서류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태수가 옆에서 서류를 받쳐줬지만 옥분은 그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준호와 선영도 옥분의 어깨 너머로 고개를 들이밀었죠. 유원장. 옥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류 첫 장에는 변호사 사무실 도장이 또렷하게 찍혀 있었어요. 그리고 또박또박 인쇄된 글씨가 보였습니다. 고 손만수의 유언에 따라 상속 및 신탁 집행을 통지합니다. 태수가 서류를 천천히 넘겼습니다. 두 번째 장, 세 번째 장. 법률 용어들이 빼곡했어요. 하지만 핵심 내용은 명확했습니다. 미정은 멀찌감치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서류 중간쯤에서 미정은 자신의 이름을 봤습니다. 박미정. 왜 시아버지의 유언장에 며느리 이름이 있는 거죠? 준호가 서류를 낚아챘습니다. 빠르게 훑어보더니 얼굴이 굳었어요. 이게 말이 돼요? 옥분이 서류를 다시 빼앗아 들었습니다. 그리고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어요. 목소리가 점점 떨렸습니다. 고인 손만수는 생전의 재산 일부를 가족 신탁으로 묶어 특정 조건 위반 시 상속권 제한. 서류 내용은 이랬습니다. 만수는 살아생전에 재산 일부를 신탁으로 설정해뒀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상속이 아니었습니다. 조건부 신탁이었죠. 집 한 채, 상가 2곳, 예금 통장 몇 개. 만수가 평생 모은 재산이 모두 이 신탁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옥분이 다음 문장을 읽다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눈이 커졌어요. 준호가 재촉했습니다. 엄마, 뭐래요? 조건이 뭔데요? 옥분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못해 읽었어요. 가족 중 누군가가 박미정에게 누명을 씌우거나 해를 가할 경우 미정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자기 이름이 나왔어요. 옥분이 계속 읽었습니다. 손옥분은 즉시 박미정의 편에 서서 진실을 밝힐 것. 이를 어길 시 손옥분 또한 상속에서 제외한다.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시계 초침 소리만 째깍째깍 들렸습니다. 미정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어요. 아버님이 날 보호하려고 이런 걸 만들어 두신 거야? 시아버지 만수. 2년 전에 돌아가신 분이었습니다. 생전에 과묵했던 사람이에요. 말이 별로 없었죠. 하지만 미정에게는 늘 따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미정을 구박할 때도
만수는 조용히 미정 편을 들어줬어요. 미정이가 잘하네. 미정이 손맛이 좋아. 그런 말들이 미정에게는 큰 위로였습니다. 옥분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화가 난 건지 당황한 건지 알 수 없는 표정이었어요. 옥분은 서류를 탁자에 내던졌습니다. 저 인간이 죽어서도 날 휘두르네. 그 말에는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만수와 옥분의 결혼 생활은 평탄하지 않았어요. 만수는 조용했고 옥분은 강했습니다. 두 사람은 평생을 함께 살았지만 서로를 이해한 적은 별로 없었죠. 준호가 재빨리 웃었습니다. 어색한 웃음이었어요. 아버지, 말년에 예민하셨잖아요. 이런 거 그냥 겁주는 거죠. 법적으로 효력이 있겠어요? 선영도 조심스럽게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어머님. 괜히 그 유언장에 휘둘리실 필요 없어요. 변호사들이 돈 벌려고 이런 거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하지만 옥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서류를 다시 집어들고 마지막 장을 넘겼어요. 거기에 변호사 사무실 연락처와 함께 작은 메모가 하나 붙어 있었습니다. 손글씨였어요. 만수의 글씨였습니다. 서랍 속 파란 수첩을 찾아라. 옥분의 손이 멈췄습니다. 파란 수첩? 옥분은 그런 걸 본 적이 없었어요. 만수가 남긴 물건은 다 정리했다고 생각했는데 파란 수첩이라니. 파란 수첩이 뭐래요? 태수가 물었습니다. 옥분은 고개를 저었어요. 나도 몰라. 그런 거 본 적도 없어? 준호가 불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찾아봐야죠. 뭐가 있는지. 그 순간부터 집안이 뒤집혔습니다. 옥부는 안방 서랍이라는 서랍을 다 열었어요. 옷장, 화장대, 이불장까지. 서랍마다 오래된 물건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낡은 통장, 영수증, 사진들. 만수가 남긴 흔적들이었어요. 준호와 선영도 거실 장롱을 뒤지기 시작했죠. 태수는 책장을 뒤졌습니다. 책들이 바닥에 쏟아졌어요. 먼지가 풀썩 날렸습니다. 미정만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뭘 해야 할지 몰랐어요. 아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도둑으로 몰렸는데 갑자기 유언장에 이름이 나왔어요. 상황이 너무 빨리 변했습니다. 옥분의 태도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미정을 도둑년이라고 불렀던 사람이 이제는 다른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분노도 아니고 미안함도 아니고 뭔가 계산하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파란 수첩. 그 인간이 뭘 남겼어. 옥부는 계속 중얼거리며 집안을 뒤졌습니다. 서랍을 열고 장롱을 뒤지고 침대 밑까지 들여다봤어요. 미정은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차갑게 느꼈어요. 어머님이 내 편이 되는 건 나 때문이 아니라 돈 때문이구나. 하지만 미정은 그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지금은요. 돈 때문이든 뭐든 누군가 자기 편에 서준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으니까요. 15년 만에 처음으로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옥분이 안방에서 소리쳤습니다. 여기 있다? 모두가 안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옥분은 침대 밑 이중 서랍을 열어놓고 있었어요. 미정도 몰랐던 공간이었습니다. 옥분조차 모르는 곳이었죠. 만수만 아는 비밀 공간이었던 거예요. 옥분의 손에 파란 수첩이 들려 있었습니다. 작은 수첩이었어요. 손바닥만 한 크기. 낡은 표지에 얼룩이 져 있었습니다. 옥분이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펼쳤습니다. 첫 장에 만수의 글씨가 보였습니다. 삐뚤빼뚤하지만 또렷한 글씨였어요. 2023년 10월 5일. 준호에게 200만 원. 사업 자금이라며. 옥분이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2023년 11월 20일. 선영에게 100만 원. 친정 조카 학원비라며.
준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선영도 입술을 깨물었어요. 옥분이 계속 수첩을 넘겼습니다. 숫자와 날짜, 이름이 촘촘히 적혀 있었어요. 만수가 가족들에게 준 돈, 빌려준 돈, 받지 못한 돈들이 모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2024년 2월 15일, 준호에게 300만 원, 차 수리비라며, 안갚음, 2024년 5월 3일, 선영 친정 500만 원, 빌려달라며, 안갚음, 준호가 헛기침을 했습니다. 얼굴이 붉어졌어요. 선영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중간쯤에서 옥분의 손이 멈췄습니다. 미정도 그 문장을 봤어요. 반지 사건 대비, 미정이에게 누명 씌울 것 예상, 인감 도용 의심, 미정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대비, 예상? 그럼 아버님은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일어날 일을? 준호가 헛웃음을 쳤습니다. 이게 뭐예요? 아버지가 치매 오셨다니까요. 숫자 끄적인 거지.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말이 이상하게 급했습니다. 너무 단정적이었어요. 선영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어머님. 아버님 돌아가시기 전에 정신이 온전하지 않으셨잖아요. 이런 거 믿으면 안 돼요. 하지만 옥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수첩을 계속 넘기며 읽었어요. 마지막 장에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옥부나, 미정이를 지켜라. 그래야 내가 산다. 옥분의 손이 떨렸습니다. 수첩을 꽉 쥐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미정을 쳐다봤습니다. 미정도 옥분을 봤죠.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만났습니다. 옥분의 눈빛이 복잡했어요. 미안함, 두려움, 계산. 여러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미정은 그 눈빛을 받으면서 알았어요. 옥분이 변하고 있다는 걸요. 아직 완전히는 아니지만 조금씩요. 준호가 수첩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엄마, 그거 그냥 아버지 망상이에요. 아프셨잖아요. 하지만 옥분은 수첩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닥쳐. 이건 내 애비 유품이야. 옥분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준호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그날 밤 집안 분위기가 확실히 갈렸습니다. 준호와 선영은 거실에서 속닥거렸어요. 유언장, 무효소송 변호사 상담 같은 말들이 들렸습니다. 옥부는 안방에서 수첩을 계속 들여다봤습니다. 미정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면서 그 모습을 봤어요. 게임의 규칙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미정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어요. 적어도 겉으로는요. 고비. 다음 날 아침 7시 미정은 어제보다 더 일찍 일어났습니다.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유언장, 파란 수첩, 반지 사건. 모든 게 꿈 같았죠. 부엌에 나오니 옥분이 먼저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어제 그 파란 수첩이 들려 있었어요. 밤새 읽었나 봅니다. 옥분의 눈이 충혈되어 있었죠. 미정아. 옥분이 처음으로 미정을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며느리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이름으로요. 미정은 깜짝 놀랐어요. 네, 어머님. 이거 내가 봐. 옥분이 수첩을 내밀었습니다. 미정은 조심스럽게 받아들었어요. 옥분이 펼쳐놓은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2024년 9월 12일 장롱 뒤 틈새 확인. 금반지 숨길 만한 공간. 선영이 여러 번 서성임. 미정의 손이 떨렸습니다. 9월 12일 넉 달 전이에요.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기 한 달 전이었습니다. 어머님, 이게... 옥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시아버지가 이미 알고 있었나 봐. 누가 뭘 꾸미는지. 미정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럼 정말로 누군가 계획적으로 자기에게 누명을 씌우려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몇 달 전부터요? 그때 거실에서 준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그 수첩 어디 있어요? 옥분이 재빨리 수첩을 미정에게 돌려줬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숨겨. 내가 갖고 있어. 미정은 얼떨결에 수첩을 앞치마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옥분이 거실로 나갔어요. 왜? 무슨 일이야? 준호와 선영이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준호가 불안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엄마, 그 수첩 좀 다시 봐야 할 것 같아요. 변호사한테 보여주고 법적 효력이 있는지 확인해야죠. 옥부는 팔짱을 꼈습니다. 왜? 내 이름 나온 게 그렇게 찜찜해? 준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엄마, 그게 아니라 아버지가 아프셨잖아요. 혹시 잘못 쓴 거면 형수한테 누가 될 수도 있고. 선영도 거들었어요. 맞아요, 어머님. 형수님 생각해서라도 정확하게 확인해야죠. 하지만 옥부는 냉정했습니다. 수첩은 내가 보관한다. 너희는 신경 꺼. 그 말에 준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순간적으로 날카로워졌어요. 하지만 곧 웃음을 지었습니다. 네, 엄마. 알겠어요. 미정은 부엌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준호의 표정이 무서웠어요. 뭔가 꾸미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오후 2시쯤 미정은 마트에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집 분위기가 답답해서 밖으로 나오고 싶었어요. 채소를 고르고 있는데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 저 사람. 시어머니 금반지 훔친 며느리 아니야? 어머, 맞네. 우리 동네 사람이잖아. 제삿날에 금반지를 훔쳐? 세상에. 미정의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손이 떨려서 고추를 떨어뜨렸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수군거림이 더 커졌죠. 미정은 장바구니를 들고 계산대로 향했습니다. 빨리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계산하는 동안에도 사람들의 시선이 등 뒤에서 쏟아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미정은 친정엄마 납골당을 지나쳤습니다. 어제 가려다 못 간 곳이에요. 미정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어요. 엄마, 나 억울해. 진짜 억울한데. 아무도 안 믿어줘.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미정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 앞에 도착하니 이상했습니다. 현관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미정은 조심스럽게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거실이 난장판이었습니다. 소파 쿠션이 바닥에 널려 있고 서랍이 열려 있었어요. 누가 집을 뒤진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미정이 소리쳤습니다. 옥분이 안방에서 나왔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미정아, 수첩이 없어졌어. 미정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수첩? 아까 미정이 앞치마 주머니에 넣었던. 미정은 황급히 앞치마를 확인했어요. 주머니가 비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분명 여기 넣어뒀는데. 옥분이 미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누가 가져간 거야? 일부러.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준호와 선영이었어요. 두 사람은 쇼핑백을 들고 밝은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우리 마트 갔다 왔어요. 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너무 평온했어요. 미정은 그 모습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둘 중 하나가, 아니 둘 다 연관되어 있다는 걸요. 옥분도 같은 생각인 것 같았습니다. 옥분이 준호를 쳐다봤어요. 너희 집에 언제 왔었어? 준호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오전에요? 왜요, 엄마? 오전에 뭐 했어? 아, 옷 갈아입으러 잠깐 들렀어요. 그게 왜요? 옥분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그날 저녁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옥분이 장롱을 정리하다가 뭔가를 발견한 거예요. 여기 있네. 옥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장롱 뒤 벽과 장롱 사이 좁은 틈새에서 금반지가 나왔습니다. 먼지가 쌓인 채로요. 여기 있었어. 떨어진 거였나 봐. 옥분이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미정은 알았어요. 떨어진 게 아니라는 걸요. 누가 일부러 넣은 거라는 걸요. 준호가 재빨리 말했습니다. 봐요. 형수가 안 훔친 거잖아요. 그냥 떨어진 거였어요. 선영도 웃으며 거들었어요. 다행이다. 오해 풀렸네요. 하지만 옥분의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옥분은 금반지를 들고 미정을 쳐다봤어요. 그 눈빛이 복잡했습니다. 믿음, 의심, 미안함. 여러 감정이 섞여 있었죠. 미정아, 미안하다.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미정의 귀에는 크게 들렸어요. 15년 만에 처음 듣는 말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미정은 혼자 부엌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첩은 사라졌어요. 금반지는 발견됐죠. 겉으로 보기엔 오해가 풀린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미정은 알고 있었어요. 이건 시작일 뿐이라는 걸요. 그리고 누군가는 자기를 계속 함정에 빠뜨리려 한다는 걸요. 미정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어요. 그 달빛 아래서 미정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해?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미정은 혼자였어요. 여전히요. 그런데 미정은 몰랐습니다. 시아버지 만수가 남긴 것이 수천만은 아니라는 걸요. 그리고 진짜 증거는 아직 남아있다는 걸요. 무너짐. 사흘 후 오전 10시 미정은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손이 자동으로 움직였어요. 그릇을 씻고 헹구고 물기를 닦고 생각하지 않으려고 몸을 움직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딩동. 미정이 손을 닦고 현관으로 갔어요. 문을 여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경찰관 2명이 서 있었어요. 박미정 씨 댁 맞으십니까? 네. 맞는데요. 신고가 들어와서 왔습니다.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미정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신고? 무슨 신고요? 경찰관들이 안으로 들어왔어요. 거실에는 옥분과 준호, 선영이 앉아 있었습니다. 준호가 일어서서 경찰관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신고한 사람입니다. 저희 어머니 귀중품이 며느리 동선에서 발견됐는데 저희 집안에서 계속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요. 미정은 준호를 쳐다봤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경찰을? 진짜 경찰을 부른 거예요? 경찰관이 수첩을 꺼내 물었습니다. 금반지 분실 사건 맞습니까?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리고 아버지 유품인 중요한 수첩도 없어졌습니다. 형수가 마지막으로 가지고 있었어요. 잠깐만요. 미정이 소리쳤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수첩은 제가 잃어버린 게 아니라 누가 가져간 거예요. 경찰관이 미정을 쳐다봤습니다. 차가운 눈빛이었어요. 미정은 그 시선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일단 가족 간 문제니까 대화로 해결하시는 게 대화가 안 돼서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준호가 끼어들었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어요. 계속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데 형수는 자기가 안 했다고만 하고 저희도 답답합니다. 선영이 옆에서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어머님이 얼마나 힘들어 하시는데 며느리 믿고 싶어도 이러니까 연기였습니다. 미정은 알았어요. 선영의 눈물이 가짜라는 걸요. 하지만 경찰관들은 몰랐습니다. 그냥 집안 문제로만 보였을 거예요. 옥분이 일어났습니다.
경찰관님, 저희 집안일인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옥분의 목소리에는 불편함이 묻어났습니다. 준호를 쳐다보는 눈빛도 차가웠어요. 하지만 준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엄마, 이건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 해요. 안 그러면 계속 이럴 거예요. 경찰관이 메모를 하며 물었습니다. 금반지는 찾으셨다고요? 네, 나중에 장롱 뒤에서 나왔습니다. 그럼 도난 사건은 아니네요. 수첩은요? 아직 못 찾았습니다. 경찰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가족 간 문제는 저희가 개입하기 어렵습니다.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요. 일단 대화로 풀어보시고 안 되면 법률 상담을 받아보세요. 경찰관들이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미정의 다리가 풀렸어요.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태수가 그때 출근하려다 돌아왔습니다. 현관에서 경찰차를 본 거예요. 태수가 황급히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왜 경찰이? 준호가 설명했습니다. 태수의 얼굴이 굳었어요. 태수는 미정을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에 미정은 무너졌어요. 의심. 태수의 눈에 의심이 있었습니다. 여보, 뭐 좀 말해봐.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미정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도 날 의심하는 거야? 태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돌렸어요. 그게 대답이었습니다. 저 진짜 아니에요. 믿어줘요, 여보. 미정이 태수의 팔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태수는 팔을 빼냈어요. 일단 진정해. 괜히 문제 키우지 말고. 문제 키우지 말라고요? 미정이 문제를 키웠다고요? 미정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태수가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경찰까지 부를 일이었어? 집안 망신이잖아. 형,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계속 이러면 안 되잖아요. 태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미정에게 말했어요. 여보, 그냥 당신이 한 번만 사과하면 다 끝날 수도 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미정의 속에서 뭔가가 툭 끊어졌습니다. 사과? 내가 뭘 잘못했는데 사과를 해요?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하지만 태수는 그냥 고개를 돌렸습니다. 나 회사 가야 해. 저녁에 얘기하자. 태수가 나갔습니다. 그냥 가버렸어요. 미정을 남겨두고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쿵 울렸습니다. 미정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더 이상 설 힘이 없었어요. 옥분이 다가왔습니다. 미정아. 하지만 미정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거든요. 준호와 선영이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그 안에서 작은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정의 귀에 그게 들렸어요. 오후 3시 미정은 집을 나왔습니다. 더 이상 그 집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친정엄마 낙골당으로 갔습니다. 어제도 못 갔고 그제도 못 갔어요. 이제야 왔습니다. 미정은 엄마 사진 앞에 앉았어요. 향도 못 피우고 그냥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엄마,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다 내 탓이야? 울음이 터졌습니다. 참았던 게 한꺼번에 쏟아졌어요. 시어머니한테, 시동생한테, 남편한테, 동네 사람들한테까지 모두가 미정을 의심했습니다. 엄마, 어떻게 해? 나 어떻게 해야 해? 눈물 속에서 엄마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미정아, 내 편 들어. 엄마가 늘 하던 말이었어요. 내가 내 편 들어야 해. 미정은 한참을 울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었어요. 하지만 뭔가 결심이 선 것 같았습니다. 저녁 6시 미정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여는 순간 또 이상한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거실에 옥분, 준호, 선영, 태수가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심각한 표정들이었어요. 왔어? 태수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미정아, 앉아. 미정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다리가 떨렸어요. 옥분이 탁자 위에 뭔가를 놓았습니다. 서류였어요. 미정이 가까이 보려는 순간 준호가 말했습니다. 형수, 수첩 어디 있어요? 나 모른다니까요. 누가 가져간 거라고요. 그럼 유언장 원본은요? 그것도 없어졌는데요. 미정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유언장 원본도요? 나 몰라요. 진짜로. 선영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 이제 무서워요. 집안이 이렇게 갈라질까봐. 연기였습니다. 완벽한 연기였어요. 하지만 효과는 있었습니다. 옥분의 얼굴이 굳었거든요. 옥분이 미정을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에 의심이 스쳤습니다. 아주 살짝이지만 미정은 그걸 놓치지 않았어요. 미정아, 너. 옥분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미정은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어머님도 날 의심하는 거예요? 태수가 마지막 한마디를 했습니다. 여보, 그냥 내가 한 번만 사과하면 다 끝날 수도 있어. 알았지? 미정은 그 말을 듣고 눈을 감았습니다. 사과하면 끝난다고요? 내 인생이, 내 엄마의 기일까지도 사과로 덮는 거였나요? 미정은 그날 밤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나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걸까? 혹은 내면의 성장. 다음 날 오전 11시, 미정은 마트 뒤편 계단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집에서 나온 지 2시간째였어요. 집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곳엔 의심하는 눈빛만 가득했으니까요. 아가씨, 괜찮아요? 누군가 말을 걸었습니다. 고개를 드니 야간 청소 아줌마였어요. 6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손에 캔커피 2개를 들고 있었죠. 하나 드세요. 추운데. 미정은 고개를 저으려다가 그냥 받았습니다. 손이 시렸거든요. 캔커피가 따뜻했어요. 아줌마가 옆에 앉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냥 앉아 있었어요. 한참 후에 조용히 말했습니다. 억울한 사람은 눈빛이 달라요. 아가씨 눈 보니까 알겠어요. 미정이 아줌마를 쳐다봤습니다. 아줌마가 계속 말했어요. 근데 억울함을 숨기면 더 밟혀요. 세상은 원래 그래요. 그 말이 미정의 심장을 톡 건드렸습니다. 억울함을 숨기면 더 밟힌다고요? 미정은 지금까지 계속 숨기려고만 했어요. 참으려고만 했죠. 그래야 더 안 다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요? 더 많이 다쳤어요.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정이 작게 말했습니다. 아줌마는 웃으며 일어났어요. 힘내요, 아가씨.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요. 아줌마가 가고 미정은 혼자 남았습니다. 캔커피를 홀짝이며 생각했어요.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요. 금반지 사건, 제삿날 아침에 없어졌다가 며칠 후 장롱 뒤에서 발견됐어요. 떨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누가 일부러 넣은 거였죠. 그것도 미정이 의심받게끔요. 파란 수첩. 시아버지가 남긴 중요한 증거였어요. 미정이 앞치마 주머니에 넣어뒀는데 사라졌습니다. 집안 사람이 아니면 가져갈 수 없는 물건이었죠. 유언장 원본. 그것도 사라졌어요. 옥분이 안방에 보관하던 건데요. 미정은 천천히 퍼즐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반지는 발견이 아니라 배치였어. 누군가 미정에게 누명을 씌우려고 계획한 거예요. 그것도 제삿날에요.
사람들이 모인 날 말이죠. 소문이 퍼지기 좋은 날이었습니다. 수첩과 유언장을 치울 사람은 집안 사람뿐이야. 밖에서 들어온 도둑이 아니었어요. 집안에 있는 사람. 미정, 옥분, 태수, 준호, 선영. 이 중 누군가였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은 이미 알고 계셨어. 파란 수첩에 적혀 있었잖아요. 반지 사건 대비. 시아버지 만수는 이미 예상하고 있었던 거예요. 누가 뭘 꾸미는지요. 미정은 한 가지를 더 떠올렸습니다. 시아버지 만수가 생전에 자주 가던 곳이 있었어요. 동네 사진관이었습니다. 사진은 손맛이다. 만수가 늘 하던 말이었어요. 스마트폰으로 찍으면 되는 시대에도 필름, 카메라를 고집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동네 낡은 사진관에 필름을 맡기곤 했죠. 미정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혹시 거기에 뭔가 남아있을지도 몰라요. 오후 1시 미정은 옛날 사진관이라는 간판 앞에 섰습니다. 낡은 가게였어요. 요즘 세상에 이런 곳이 아직 있다는 게 신기할 정도였죠.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딸랑딸랑 종소리가 났어요. 가게 안에는 70대쯤 돼 보이는 사장님이 앉아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사장님이 고개를 들더니 미정을 알아봤어요. 아, 손 사장님 며느리분? 네, 맞아요. 많이 닮았네요. 손 사장님이 사진 보여주신 적 있어요. 미정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시아버지가 자기 사진을 보여주셨다고요? 혹시 저희 아버님이 뭔가 맡기신 거 없나요? 봉투 같은 거요. 사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있죠. 기다리고 계셨나 봐요. 사장님이 안쪽 서랍을 열었어요. 그리고 두툼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봉투 겉면에 미정이에게라고 적혀 있었어요. 시아버지 글씨였습니다. 아버님이 말씀하셨어요. 나중에 며느리가 오면 꼭 주라고요. 미정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무거웠어요. 안에 뭔가 들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정은 봉투를 꼭 안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 VHS 테이프 하나와 작은 종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종이를 펼쳤어요. 시아버지 글씨로 딱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진짜 증거는 소리다. 미정의 손이 떨렸습니다. 소리? VHS 테이프에 소리가 녹음되어 있다는 건가요? 미정은 VHS 테이프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이게 진짜 증거일까요?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VHS를 재생할 기계가 없었어요. 요즘 집에 비디오 플레이어가 어디 있나요? 미정은 다시 사진관으로 들어갔습니다. 사장님 혹시 VHS 재생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사장님이 웃었습니다. 있죠. 여기 구석에 다 있어요. 옛날 거 버리지 못하는 성격이라서요. 사장님이 한쪽 구석에 있는 낡은 TV와 비디오 플레이어를 가리켰습니다. 미정은 그쪽으로 다가갔어요. 볼 수 있을까요? 그러세요. 미정은 VHS를 플레이어에 넣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지직 낡은 화면이 나왔습니다. 처음엔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검은 화면만 나왔죠. 그런데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자 목소리였어요. 선영의 목소리였습니다. 반지는 장롱 뒤로 넣어두면 돼요. 미정이가 제사 준비한다고 장롱 열었으니까 딱 걸려요. 미정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어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준호였습니다. 수첩은? 그거 나오면 우리 끝이야. 원본만 없애면 돼요. 유언장도 같이. 어머님은 돈 때문에 결국 우리 편 들 거고요. 대화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미정은 숨도 쉬지 못하고 들었어요. 모든 게 계획이었어요.
반지 사건도 수첩 분실도 유언장 분실도요. 미정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억울함이 아니었어요. 이건 분노였습니다. 사장님, 이거 복사할 수 있나요? USB에 담을 수 있어요. 요즘은 다 디지털로 변환하거든요. 부탁드려요. 1시간 후 미정은 USB를 손에 쥐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눈빛이 달라졌어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집 앞에 도착해서 미정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옥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님, 미정아, 어디야? 걱정했어. 저 증거 찾았어요. 근데 어머님이 정말 제 편 서실 수 있어요? 전화 너머로 옥분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참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옥분이 말했습니다. 미정아, 내가 내 편 서면 이 집 진짜 뒤집힌다. 미정은 조용히 답했습니다. 뒤집혀야 돼요. 진실이 나와야 해요. 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옥분이 한숨을 토하며 말했어요. 그래, 알았어. 들어와. 미정은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이제 끝낼 시간이었어요. 다음 날 오후 2시, 옥분은 일부러 장소를 바꿨습니다. 집이 아니라 만수가 남겨둔 상가 사무실이었어요. 2층짜리 건물 2층에 있는 작은 공간이었죠. 왜 여기서 만나자는 거예요? 준호가 불편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선영도 주변을 둘러보며 미간을 찌푸렸어요. 그냥 조용한 데서 얘기하고 싶어서. 옥분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예사롭지 않았어요. 태수도 회사에서 급히 나왔습니다. 중요한 일이 있다는 옥분의 전화를 받고요. 미정은 구석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노트북이 들려 있었어요. USB도 주머니에 넣어뒀죠.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이제 두렵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데 이렇게까지. 준호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옥분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창문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 시간 없어요. 빨리 말씀하세요. 준호가 재촉했습니다. 그때 옥분이 천천히 돌아섰어요. 오늘은 내가 대답해. 준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챈 거예요. 뭘 대답하라는 거예요? 옥분은 미정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정이 노트북을 탁자 위에 올렸어요. 그리고 USB를 꽂았습니다. 잠깐, 뭐 하는 거예요? 선영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미정은 대답하지 않고 파일을 열었어요. 스피커 볼륨을 최대로 올렸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지직. 처음엔 잡음만 들렸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선명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반지는 장롱 뒤로 넣어두면 돼요. 미정이가 제사 준비한다고 장롱 열었으니까 딱 걸려요. 선영의 목소리였습니다. 선영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수첩은? 그거 나오면 우리 끝이야. 준호의 목소리였습니다. 준호가 벌떡 일어났어요. 이게 뭐야? 하지만 녹음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원본만 없애면 돼요. 유언장도 같이. 어머님은 돈 때문에 결국 우리 편 들 거고요. 형은 원래 엄마 눈치만 보는 사람이잖아요. 형수 편 들다가도 어머님이 한마디만 하면 돌아서요. 웃음소리까지 들렸습니다. 비웃는 웃음이었어요. 경찰 부르는 건 어때? 그것도 좋죠. 형수가 더 궁지에 몰리면. 어차피 증거도 없으니까 못 빠져나와요. 녹음이 끝났습니다. 사무실이 조용해졌어요.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태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을 벌렸다 다물었다 반복했어요. 말이 안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준호야, 선영아,
이게 뭐야? 태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호는 책상을 쳤어요. 이건 조작이야. 누가 우리 목소리 합성한 거야. 선영도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이거 믿으시면 안 돼요. 누가 우릴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지만 옥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준호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너, 내 애비 속을 그렇게도 썩였냐? 엄마, 이건 오해야. 진짜로. 입 닥쳐. 옥분이 소리쳤습니다. 사무실 안이 울렸어요. 옥분의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었죠. 내 애비가 죽기 전에 이걸 준비해뒀어. 너희가 뭘 꾸미는지 다 알고 있었다고. 옥분이 주머니에서 종이 하나를 꺼냈습니다. 만수가 남긴 메모였어요. 준호와 선영이 미정이를 함정에 빠뜨릴 것이다. 녹음기를 숨겨뒀다. 내 애비가 직접 쓴 거야. 준호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벽에 등이 닿았어요. 아버지가 설마. 옥분이 미정을 쳐다봤습니다. 이번엔 다른 눈빛이었어요. 미안함이 가득한 눈이었습니다. 미정아. 옥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너한테 너무했다. 미정의 가슴이 욱신했습니다. 옥분의 사과가 이렇게 늦게 왔지만 왜 눈물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어머님, 나도 내 편 들어줄 걸 그랬어. 처음부터. 옥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71살 노인이 며느리 앞에서 고개를 숙인 거예요. 미정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태수가 미정에게 다가왔습니다. 여보, 미안해. 나. 하지만 미정은 한 걸음 물러섰어요. 태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여보, 당신은 한 번도 내 편이 아니었어요. 미정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나 힘들 때 당신은 어디 있었어요? 엄마 눈치나 보고 동생 편이나 들고. 태수가 입을 열려다 다물었습니다. 변명할 말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반전이 남아 있었습니다. 옥분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그리고 여기 한 줄 더 있다. 옥분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유언장 복사본이었어요. 변호사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던 거였죠. 누명을 씌운 자는 상속권 박탈. 그 재산의 일부는 박미정과 고 김경자 이름으로 지정 기부한다. 준호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기부요? 그게 무슨. 내 애비가 미정이 친정엄마 이름으로 장학금을 만들래. 어려운 며느리들 돕는 거. 선영이 소리쳤습니다. 어머님, 그건 너무하잖아요. 우리 돈인데. 옥분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너희 돈? 내 애비 돈이지. 너희 돈이 어딨어? 준호가 책상을 쳤습니다. 엄마, 나 당신 아들이야. 핏줄이라고. 옥분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들이면 사람부터 돼야지. 그 한마디에 준호가 무너졌습니다. 주저앉았어요. 선영은 울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눈물이었어요. 이번엔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태수는 그냥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자기 동생이, 동생 아내가 이런 짓을 했다는 게 믿기지 않는 표정이었어요. 옥분이 미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정아, 내가 용서 안 해도 돼. 나도 용서 못 받을 거 알아. 미정은 옥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어머님, 시간이 필요해요. 저도 정리가 안 돼요. 옥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천천히 해. 그날 오후 모두가 그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준호와 선영은 고개를 떨군 채 먼저 나갔어요. 태수는 미정을 쳐다봤지만 미정은 눈을 피했습니다. 옥분과 미정만 남았습니다. 두 사람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미정아, 내 어머님, 내 시아버지가
너 진짜 좋아했어. 말은 별로 없었지만 미정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도 아버님 좋았어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긴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고소장이 아니라 유언장이 왜 도착했는지 모두가 깨달았습니다. 만수는 며느리만 살리려 한 게 아니었어요. 옥분이 가해자의 자리에 계속 서지 못하게 만들어둔 거였습니다. 마지막까지 가족을 생각한 거였죠. 상속 분쟁이 마무리됐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최종 서류에 도장을 찍는 날이었어요. 준호와 선영은 상속 지분 대부분을 잃었습니다. 녹음 파일과 파란 수첩이 결정적인 증거였죠. 만수가 남긴 재산 중 일부는 김경자 장학기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어려운 환경의 며느리들을 돕는 기금이었어요. 미정의 친정엄마 이름을 딴 거였죠. 준호는 그날 이후 집을 나갔습니다. 선영과 함께 작은 월세방으로 이사했어요. 떠나기 전 준호가 미정 앞에 섰습니다. 형수, 미안해요.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미정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용서는 아니었어요. 그냥 인정이었죠. 사과를 들었다는 인정이었습니다. 선영은 끝까지 눈물을 흘렸습니다. 진짜 눈물이었는지 연기였는지 미정은 알 수 없었어요. 더 이상 알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태수는 미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나, 엄마가 무서웠어. 미정은 설거지를 하다 손을 멈췄습니다. 천천히 태수를 쳐다봤어요. 그럼 나는 누구 무서워서 살아야 했는데? 태수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입만 벙긋거렸어요. 나는 매일 무서웠어요. 어머님 눈치, 당신 눈치, 동생들 눈치. 그런데 당신은 한 번도 내 편 들어준 적 없어요. 미정의 목소리는 차갑지 않았습니다. 그냥 담담했어요. 더 이상 화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지쳐 있었죠. 미안해. 정말 미안해. 태수가 계속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미정은 알고 있었어요. 미안하다는 말로 15년이 지워지지 않는다는 걸요. 시간 좀 주세요. 생각할 시간.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후로 태수는 조심스러워졌어요. 미정의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예전과 반대였죠. 하지만 미정은 그게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눈치 보는 관계가 행복할 리 없었으니까요. 옥분은 달라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옥분이 미정에게 밥을 차려줬어요. 콩나물국, 김치, 달걀찜. 간단한 상이었지만 옥분이 직접 차린 거였습니다. 먹어. 입맛 없어도 먹어야 해. 옥분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미정은 숟가락을 들었어요. 콩나물국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싱거웠어요. 옥분이 요리에 서툴렀던 거죠. 시장에서 팔기만 했지 직접 해먹은 적은 별로 없었으니까요. 어때? 옥분이 물었습니다. 미정은 웃었어요. 맛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따뜻한 거짓말이었어요. 옥분도 알았을 거예요. 그래도 옥분은 웃었습니다. 다음엔 더 잘할게. 며칠 후 옥분이 미정에게 말했습니다. 미정아, 내 엄마 기일. 내가 내 마음을 짓밟았다. 미정은 설거지를 하다 멈췄습니다. 어머님, 나도 엄마였는데 내가 얼마나 마음 아팠을지. 옥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정은 천천히 수건으로 손을 닦았어요. 그리고 옥분을 쳐다봤습니다. 어머님, 짓밟힌 마음은 다시 걸어야 낫더라고요. 저는 걸을 거예요. 옥분이 미정을 바라봤습니다. 근데 다시는 혼자 걷게 하지 마세요.
옥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이제 안 그럴게. 다음 주 미정은 친정엄마 납골당에 갔습니다. 이번엔 옥분도 함께였어요. 두 사람은 향을 피우고 절을 올렸습니다. 엄마, 나, 내 편 들었어. 이제는 죄인처럼 안 살 거야. 미정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옥분도 옆에서 작게 말했어요. 경자야, 미안하다. 내 딸 괴롭혀서.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옥분은 동네 시장으로 다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장사를 하진 않았어요. 그냥 오래된 단골들과 수다를 떨러 나갔죠. 어느 날 옥분이 같은 또래 아줌마들에게 말했습니다. 아, 며느리 편 한번 들어주는 게 집 안 망하는 게 아니더라. 아줌마들이 놀라서 쳐다봤어요. 옥분이 내가 그런 말을 다 하네. 나도 늙으니까 알겠더라. 며느리도 사람이지 뭐. 옥분의 말에 아줌마들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속에 무언가 달라진 게 있었어요. 옥분이 변했다는 걸 모두가 느꼈습니다. 미정은 마트 일을 계속했습니다. 처음엔 사람들 시선이 부담스러웠어요. 금반지 훔친 며느리라는 소문이 퍼졌었으니까요. 하지만 진실이 밝혀진 후 사람들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미정 씨 고생 많았어요. 아이고, 얼마나 억울했어요. 사람들이 미정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미정은 그냥 웃으며 대답했어요. 괜찮아요. 다 지나간 일이에요. 그리고 퇴근 후에는 동네 문화센터에서 작은 반찬 강좌를 열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 저녁 7시부터 8시까지. 주로 미정과 비슷한 또래의 여자들이 모였어요. 오늘은 콩나물 무침 만들어 볼게요. 간단하지만 맛있어요. 미정이 앞에서 시범을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따라했어요. 웃음소리가 교실을 채웠습니다. 강좌가 끝나고 한 아줌마가 미정에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저도 시댁에서 힘들거든요. 어떻게 버텨요? 미정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우리요. 억울하면 참고만 있지 말고 증거도 찾고 내 마음도 챙겨요. 그래야 안 무너져요. 아줌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감사합니다. 힘이 돼요. 미정도 웃었습니다. 이렇게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어느 날 저녁, 옥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던 중이었어요. 미정아, 다음 제삿날은 내가 먼저 가라. 미정이 숟가락을 들다 멈췄습니다. 고개를 들어 옥분을 쳐다봤어요. 어머님? 내 친정 엄마 제사. 먼저 가. 우리 제사는 그 다음에 해도 돼. 미정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15년 만에 처음 듣는 말이었어요. 어머님, 감사합니다. 옥분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미정도 손을 내밀었어요. 두 사람의 손이 맞잡혔습니다. 근데 미정아, 네, 같이 가자. 나도 경자한테 사과해야겠어. 미정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옥분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태수가 옆에서 지켜보다가 작게 말했습니다. 나도 같이 가도 될까? 미정이 태수를 쳐다봤습니다. 태수의 눈에 진심이 보였어요. 미정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같이 가요. 그날 밤 미정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떠 있었어요. 엄마가 보고 있을까요? 미정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나 이제 괜찮아. 혼자 아니야. 다음 날 아침 미정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예전처럼 조용히 일어나지 않았어요. 슬리퍼를 신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소리가 나도 괜찮았어요. 국물을 올리고 밥을 지었습니다. 옥분이 나왔어요. 미정아, 내가 할게.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어머님은 앉아 계세요. 옥분이 웃으며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아침을 먹었어요. 조용했지만 편안한 아침이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햇빛이 들어왔어요. 새로운 아침이었습니다. 집안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체면이 아니라 사람이 남는 집으로요. 미정은 이제 숨을 쉴 수 있었어요. 자유롭게요. 그리고 미정은 알았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걸요. 진짜 인생은 지금부터라는 걸요.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어요. 구독은 힘이 되고 좋아요는 제게 큰 응원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당신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그곳에 좋은 일이 찾아올 거예요.